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국제분쟁 지역 전문 PD 김용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예멘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예멘 앞바다에 세이퍼라는 유조선이 있고 이 유조선에 유엔 조사단의 접근이 허용됐다. 이런 네네.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 세이퍼호란 유조선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유엔 조사단의 접근이 허용됐다. 이 사실이 왜 뉴스가 되는지 저희가 네. 먼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이퍼가 유조선인데요. 네. 말하자면 바다에 떠 있는 주유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멘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네. 전 국토에 이제 사막이 워낙 많은 국가다 보니까 기름이 많이 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지만 사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이 물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그 물을 퍼내려면 네.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름을 구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네. 그럼 제일 그 수입해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조선을 데리고 오는 거죠. 네. 그 유조선이 사실은 이게 세이퍼호는 1988년도에 이 항구 도시 호데이라 거기에 와 있던 그거였는데 네. 여기서 기름을 가져와서 예멘 전국 각지에 기름이 퍼지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전이 나면서 네. 이제 보수도 해야 되고 유조선이 사실 바다 위에 떠 있다 보면 바닷물에 부식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얘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전쟁통에 얘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예가 방치가 된 거네요.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식이 되고 그러면서 만약 이게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바다 위에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세이퍼를 사실 이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이쪽 양쪽에서 전부 이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 네. 서로 접근이 안 되거나 서로 접근을 막거나 뭐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총 쏘는 그 와중에 거기를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굉장히 그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다가 이 배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기름이 아덴만 항이 전부 다 오염이 되고 혹은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이러니까 네. 국제사회가 계속 요청을 했죠. 양측에. 유엔이 가서 이걸 살펴볼 테니 양측이 그동안은 좀 휴전을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잘 안 들어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 네. 드디어 이제 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전문가들이 낡은 유조선을 좀 살펴보고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양측의 전쟁 때문인데 이게 바로 예멘 내전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도 예멘 내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아주 심하게 진행 중이죠. 이게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혼란의 시기가 오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도 남북이에요. 네, 갈라져 있죠. 우리나라처럼 네. 분단 국가죠. 남북이에요. 네. 동서 아니면 남북이잖아요. 네. 예멘은 남북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그 하디냐 후티냐 이름이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는 중동에서 이 정도로 두 글자로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우기는 쉬울 거예요. 네. 하디, 후티 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네. 남북이 싸우면서 2015년부터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이퍼호도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기 이제 기름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쪽이 접근해갖고 기름을 가져올 수 있으면 물도 풀 수 있고 또 돈도 되고 그러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름을 좀 빼오려고 하는 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루머도 많고 또 위험하기도 했고 이게 전쟁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다 식민지. 여기도 어떤 식민지의 역사가 있었네요. 역사든 식민지부터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던 곳인데요. 예멘의 역사가 제가 이제 예멘 취재 가면 이제 놀라는 게 네. 건물이 7,000년이래요. 와. 건물이 세계 최초의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거 취재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쓱 보기는 하지만 네. 건축사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멘이 그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는데 네. 이제 1839년에 영국이 아덴만을 점령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한꺼번에 다 점령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예멘의 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족 하나하나 점령하기도 귀찮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그때 남북이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멘의 수도 사나는 네. 북예멘에 있어요. 그래서 북예멘에 있고 남예멘과 북예멘이 그때 이제 식민지 때 갈라지게 되는데 네. 남예멘은 아덴만에 있는 항구 요길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북예멘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사나라는 수도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발달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남예멘은 소련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멘 가난했기 때문에 강대국 어딘가에 다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냉전 시대에 이제 소련 편이 돼가지고 공산 진영으로 그쪽은 이제 발전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진영 논리가 이제 냉전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남북이 거국적으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예멘이 나름 이제 새로운 그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기대도 갖게 됐고 그 1990년에 통일이 돼요. 남북이. 아, 통일을 한번 하긴 하는군요. 그래서 사실 다 같은 아랍어를 쓰겠다. 뭐 옛날에는 하나였겠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가 축복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예멘이 이제 통일됐기 때문에 이제는 힘 합쳐서 예멘을 좀 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북예멘 쪽에 이제 여기가 부족 국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부족이 이게 정권을 차지하느냐. 이게 또 그때는 또 이제 첨예의 대립관계가 가게 돼버린 거예요. 네. 덩어리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더 첨예하게 돼버리면서 통합 4년 만에 1차 또 내전이 또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어떤 문제든지 협상을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파이를 나눠가면서 밀당을 좀 하면서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 여기 무조건 총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감정도 생기게 되고 근데 그때는 북예멘이 이겼어요.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그때 이제 북예멘이 전체를 통합하게 되면서 살레 대통령이 예멘을 전부 다 통치를 하게 되는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2011년까지 장기 통치 말하자면 이제 독재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멘이 2011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족 국가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유지를 하다가 아까 말씀해주신 2011년에 이제 아랍의 봄이 터지면서 그 아랍의 봄이 예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 번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좀 바람이 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살레 대통령이 독재만 안 했어도 조금 괜찮았을 수도 있고 또 예멘이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조금 나을 수도 있었는데 2011년에 그 아랍의 봄 때 이제 그 예멘의 민중들이 원했던 것은 독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에 탈피하려는 어떤 경제 계획이나 네. 사실 그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경제에 대한 어떤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만 잘 살았으니까. 살레 대통령은 굉장히 사치가 심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그 민중들이 70%가 넘는데
자기는 그냥 초호화판으로 살고 자기 자식들과 그 일가 친척 그 살레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의 불평등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었거든요. 네. 그걸 좀 수용했으면 좋은데 수용도 안 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예멘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랍의 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가 났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랍의 봄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하디가 대통령직을 받아서 이제 하디가 대통령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반군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살레 네.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하디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민중에 의해서 끌려 나가니까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하디 대통령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그다음에 힘이 한쪽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법안도 발표하고 연방 정부안도 공포하고 뭐 열심히 이제 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멘에는 시아파 인구가 4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반인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이 종파가 반반일 때 가장 문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의 균형이라는 게. 근데 네. 이제 하디 대통령이 이 예멘 안에 6개 주가 있는데 네. 그중에 시아파가 41%인데 한 개 주만 시아파한테 준 거예요. 아, 이게 그럼 또 당연히 불균형이 돼버린 거죠. 시아파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열받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파이가 3개인데 그거를 이제 하디 순위파가 다 저 5개를 가져가고 자기는 형식적으로 하나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파가 바로 그 후티예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들이 그때 이제 와 하고 일어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하디 대통령 예멘 정부에 반발하면서 시작이 된 게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예멘 내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후티 반군이 네. 굉장히 좀 셌던 게 그 시아파들이 총 결집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돈과 국제전으로 사람 완전히 번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집한 결과 네. 수도 사나를 점령을 하는 그런 쾌거까지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시아파의 종갓집이 있잖아요. 종주국 이란. 네. 이란이 보니까 쟤들 뭔가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돈을 대주고 뭔가 이렇게 생색을 좀 내야 될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후티 반군에게 이란이 이제 접근을 하면서 백그라운드가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파 입장에서는 뭐야? 저 형님을 모시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순위파도 형님을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위파의 형님, 종갓집은 또 사우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또 등판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보이는 거는 예멘의 순위파 시아파이긴 하지만 네. 뒤에서 힘을 써주시는 형님들이 사우디와 이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멘 내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멘 안에 시아파 순위파끼리만 싸웠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무기가 벌써 다 고갈이 됐을 거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시아파의 형님과 순위파의 형님이 나와버리니까 형님들은 돈이 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돈과 무기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네. 예멘 내전이 계속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내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전쟁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이제 강대국들까지 이제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좀 새삼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멘 내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였습니다.